여러분, 잠들기 전 무심코 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딱 5분만 보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던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쁜 카페에 친구의 새차, 해외여행 사진들을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뻐렁 뚫린 것처럼 허해집니다.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그 기분. 분명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내 일상이 액정 너머 타인의 삶과 부딪히는 순간 갑자기 초라한 연극 뒷무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아무런 물리적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단지 남의 행복한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 우울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속이 좁아서일까요?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서일까요? 아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여러분의 인격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뇌 속에 깊이 박힌 생존 본능이 현대의 SNS라는 괴물을 만나 오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심리 숙력 캠프에서는 우리가 왜 남과 비교를 멈출 수 없는지, 그 진화 심리학적 이유와 함께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줄 강력한 심리 처방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만 년 전 사바나 초원에서 살던 조상들의 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인류에게 무리에서 뒤처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옆집 철수가 나보다 더 좋은 창을 가졌는지, 영희가 나보다 더 신선한 열매를 많이 따왔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비교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만 내가 부족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었으니까요. 즉, 비교는 남을 시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레이더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레이더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기껏해야 부족원 20-30명이 비교 대상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SNS를 켜는 순간 전 세계 80억 인구 중 가장 잘 나가는 상위 1%의 삶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비교했던 대상은 기껏해야 옆 텐트의 사냥꾼 철수였습니다. 철수가 나보다 고기를 조금 더 잡았어도 나 역시 내일은 운이 좋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가능했죠. 하지만 SNS는 우리 뇌에 초정상 자극, 즉 슈퍼노멀 스티뮬라이를 던집니다. 초정상 자극이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장된 자극을 말합니다. 마치 설탕 덩어리 사탕이 과일보다 더 강렬한 단맛을 내듯 SNS 속 타인의 삶은 보정 필터와 정교한 연출로 다듬어진 초고농축 행복입니다. 우리 뇌는 화면 속 저 화려한 사람이 나와 같은 부족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원이 매일 오마카세를 먹고 매주 해외여행을 가며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죠. 비상사태! 너만 뒤처지고 있어! 저 사람들에 비해 네 삶은 생존 등급 최하위야! 사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뽑힌 상위 1%의 순간들인데 우리 뇌는 그걸 평균적인 일상으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우울감의 실체, 상대적 박탈감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본능적인 사회 비교 이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대조하며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 하죠. 이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바로 상향 비교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죠. 적당한 상향 비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SNS처럼 24시간 내내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는 상향 비교는 독이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레인의 선수들은 이미 90m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리 전력 질주를 해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관중들은 그들에게만 박수를 칩니다. 이 경기를 계속하고 싶을까요? SNS를 보는 것은 이 불공정한 경기를 매일 관람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은 인생의 고린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신발끈이나 묶고 있는 것 같죠. 여기서 오는 피로감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학습된 무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난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오류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SNS를 보며 우울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릴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누군가의 SNS 사진 한 장은 사실 수백 번의 셔터질 끝에 얻어걸린 단 0.1초의 순간입니다. 그 사진을 찍기 위해 그들은 구질구질한 말다툼을 했을 수도 있고 카드 할부 걱정을 했을 수도 있으며 사진을 찍자마자 다시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편집된 정점을 봅니다. 반면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봅니다. 아침에 부은 얼굴, 상사에게 깨진 기억, 어질러진 방구석,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비하인드 씬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겪고 있죠. 남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1%의 순간과 내 인생의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한 99%의 일상을 맞붙여 놓고 왜 나는 저들처럼 빛나지 않을까라고 자책하는 것. 이건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비교 게임입니다. 우울해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침대에 누워 엄지손가락을 멈추지 못할까요? 그것은 SNS가 우리 뇌의 가장 원초적인 보상체계인 도파민을 완벽하게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변적 보상, variable reward라고 부릅니다. 슬롯머신을 당길 때 매번 돈이 나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SNS를 내리다 보면 90%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타인의 자랑질이지만 가끔 10%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유머, 유익한 정보, 혹은 나에게 달린 좋아요 알림이 나타납니다. 우리 뇌는 이 희박한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수많은 심리적 타격을 감수하며 스크롤을 내립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구경하는 관음증 환자가 아니라 내 뇌가 만들어낸 도파민 시스템에 갇힌 포로가 된 셈입니다. 우리가 SNS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정 욕구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집단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는 사냥에서 소외되거나 무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타인의 좋아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뇌에게는 너는 여전히 우리 무리의 일원이야, 안전해 라는 생존 확인 신호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 인정의 기준이 나가 아닌 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춘 사진을 올리고 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나의 자존감은 타인의 손가락 끝에 달린 장난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보다 내가 올린 점심 메뉴에 하트가 몇 개 찍혔는지가 내 기분을 결정하게 되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SNS를 하나의 거대한 가면무도회라고 생각해보세요. 파티장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가장 비싸고 화려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흉터나 주름진 얼굴을 보여주려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무도회장에 서서 내 맨 얼굴과 타인의 가면을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완벽한 피부를 가졌지?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 얼굴일까? 라며 괴로워합니다. 상대방 역시 무거운 가면 아래서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버린다. SNS는 우리가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보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를 연기하게 만듭니다. 이 연기가 길어질수록 진짜 나와 보여지는 나 사이의 간극은 벌어지고 그 틈새로 우울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모적인 게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인류학적으로 비교 본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능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권장하는 가장 건강한 비교는 바로 어제의 나와의 비교입니다. 타인의 SNS는 그들의 결과물일 뿐이지만 나의 어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옆집 철수가 산 외제차와 비교하면 나는 불행해지지만 한 달 전에 나보다 조금 더 책을 많이 읽었거나 조금 더 일찍 일어난 나를 발견할 때 우리 뇌는 진정한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 즉 질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양성 질투, 즉 베나인 엔비입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멋지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며 나를 발전시키는 자극제로 쓰는 것이죠. 문제는 SNS가 우리에게 주로 악성 질투, 즉 멜리셔스 엔비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쟤는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 분명 부모 덕이겠지. 보정 엄청 했네. 실제로는 저렇지 않을걸? 하며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나의 초라함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 악성 질투는 무서운 부메랑입니다. 타인을 비난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강한 열등감에 빠집니다.
타인의 성취를 운이나 편법으로 치부해버리는 순간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스스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SNS 속 타인을 보며 비꼬는 마음이 들 때 사실 가장 아픈 것은 그 비난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SNS에 완벽한 사진만 올리려 애쓰는 심리 뒤에는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 사소한 실수나 부족함이 모두에게 생중계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어쩌다 실수로 올린 흔들린 사진 한 장, 세련되지 못한 말투의 게시물 하나에 밤잠을 설치며 후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냉정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자기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라 남의 무대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눈길을 줄 여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남의 SNS를 보며 우와 부럽다 하고 3초 만에 스크롤을 넘기듯 남들도 나의 게시물을 그렇게 소비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약간의 빈틈과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에게 더 큰 매력과 연결감을 느낍니다. SNS는 우리를 완벽주의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맛을 즐기기보다 사진이 잘 나오는 각도를 찾느라 에너지를 다 씁니다. 여행지에 가서도 풍경을 눈에 담기보다 렌즈에 담기 바쁘죠. 이것은 일종의 현재 상실입니다. 미래의 남들에게 보여줄 증거물을 만드느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진짜 감정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관객을 위한 자아가 경험하는 자아를 압도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SNS에 올리지 않은 순간들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남지 않은 그 따뜻한 공기, 친구와의 시시껄렁한 농담, 혼자 걷던 밤길의 고요함, 사실 우리 인생을 진짜 풍요롭게 만드는 건 SNS의 좁은 사각형 프레임 안에 담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이 지독한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올 첫 번째 해독제를 처방해 드릴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인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SNS를 켤 때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외쳐보세요. 이것은 그들의 광고판이다. 여러분이 TV 광고를 보면서 왜 나는 저 음료수 CF 모델처럼 상큼하게 웃지 못할까 라고 자책하지 않는 것처럼 SNS 역시 타인이 세상에 내놓은 자기 홍보용 광고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광고는 현실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지우고 오직 환상만을 팝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삶도 그 광고판 뒷면을 들춰보면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 똑같은 피로, 똑같은 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 해독제는 다이어트를 위해 정크푸드를 끊듯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심리적 정크푸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군가의 소식을 보았을 때 우와 멋지다 나도 힘내야지 라는 건강한 자극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자기 비하가 먼저 든다면 과감하게 그 계정을 숨기게 하거나 언팔로우 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의 SNS 피드는 여러분이 매일 거주하는 심리적 방과 같습니다. 그 방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타인의 자랑질로 가득 채울지 아니면 나에게 영감을 주는 정보와 편안한 풍경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비하인드 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5분만 더 외치던 게으름,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던 밤, 아이를 키우며 엉망이 된 거실, 마감 기한을 맞추려 피곤하게 찌든 얼굴. 사실 이것들은 초라함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치열하고 진실하게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편집된 1%의 하이라이트에는 성공은 있을지 몰라도 성장은 없습니다. 진짜 성장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는 그 투박한 비하인드 씬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화려한 결과물에 주눅들지 마세요. 당신의 서툰 과정이 곧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럴까 라며 자책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SNS를 보며 이 사람은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 사람은 참 성실하게 사는구나 라며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순만 보느라 내가 가진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단 하나뿐인 오리지널입니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행복의 규격에 여러분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세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지 마세요. 화면을 끄고 고개를 들면 거기엔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는 누구보다 애쓰며 살아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 자신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의 인생을 구경하느라 고생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짧은 산책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은 화면 속에 갇혀있기엔 너무나 눈부시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일으켜 세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심리순력 캠프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